네, 저는 사직동에서 살고 있는 62세 황수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주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8년. 네. 고향은 어디신가요? 고향은 전라도 완도. 운동장에서 공 한번 툭 차면 바다로 뚝 떨어진다는 곳. 고향이 완도시고 네. 청주에 오신 지는 18년. 네. 그러면 청주에 생활하신 것보다 고향에 대한 추억이 많으시겠습니다. 어릴 때 추억이 있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그럼 고향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또는 동무들에 대한 추억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고향에 대한 추억은 거기는 이렇게 논밭이 별로 없어요. 사면이 다 바다다 보니까 바다에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녀들을 이제 먹이고 키우는 가르치는 그 주 일이 바다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는 거의 뭐 바다에 아침부터 나가면 저녁까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동생들하고 늘 제가 제일 큰딸 맏딸이니까 내가 오히려 더 엄마처럼 동생들을 챙기고 그랬던 기억이 좀 많아요. 어느 날 아빠가 몸이 이제 좀 안 좋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빠가 집에 계시고 엄마는 밖에 아침에 5시에 나가면 저녁 늦게 이제 들어오시니까 집에 들어오면 엄마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빠하고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완도는 좀 추워요. 그래서 어릴 때 추억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너무 춥다 보니까 제가 이제 추위를 또 많이 타는 몸이고 겨울 되면 동상이 걸려요. 발, 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안 좋은 추억인데도 또 따뜻한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동상이 걸리면 잘 때 가렵거든요, 많이. 그럴 때 아버지가 양쪽으로 그 메주콩을 담아서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손을 넣게 되면 그게 시원하니까 그 가려움 증상이 조금 사라지는 그런 그 어렴풋이 추억이 좀 있네요. 아빠에 대한 기억. 동무에 대한 추억도 있으실 것 같은데. 동무는 뭐 학교 다닐 때 동무죠. 우리는 걸어서 한 40분 학교 가는 거리고 바다에서 이렇게 바닷바람이 세잖아요. 거칠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들이 다 까매요. 바닷가에 있는 그 친구들은. 서울에서 한번 그 예쁜 피부 갖고 있는 친구들이 내려오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빨리 도시로 나가고 싶다. 완도는 바닷바람이 세니까 정말 싫다. 그랬던 것 같아요. 동무 친구들은 뭐 학교 갔다 오면 저희들도 학교 갔다 와서 부모 일을 도와줘야 돼요. 거기는 미역 공장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노는 엄마들이 없었어요. 다 그 미역 공장에 가서 일도 하고 그랬을 때 저희들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의뢰이 엄마 도와주러 그 미역 공장에 가서 그 일을 같이 도움을 줬던 기억이 돼요. 그나마 그렇게 해줘야만이 저희들 학교 보내는데 엄마 힘이 조금 덜어줄 수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완도 섬소녀가 사회생활을 어디서부터 첫 출발하셨는지. 네. 부산이었어요. 부산. 오빠가 고등학교 졸업 나고 이제 완도는 특별하게 이렇게 공장이 없기 때문에 부산에 와서 좀 이렇게 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오빠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으로 갔었어요. 부산으로 가서 저는 이제 오빠가 학원도 보내주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빠도 결혼 안 하고 오빠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한 3개월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더라고요. 오라고는 해놓고는 특별하게 어디 직장에도 넣어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들어갔던 곳이 와이셔츠 만드는 공장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던 게 손이 빨라야 그 일을 착착착 헤쳐내잖아요. 손이 느리다 보니까 그 와이셔츠 그 물건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뒤에서 그 작업들을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빨리빨리 못 해가지고 공장을 한 3개월 다니다가 그만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3개월 이후에는 부산서. 그리고 또 신발 공장에, 부산에는 신발 공장이 많아요. 예, 예. 또 신발 공장에 갔는데 거기 또 역시 이렇게 모든 일은 손이 빨라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느꼈는데 그 신발 공장에 들어가서 제가 또 금방 빨리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게 졸아가지고 기계에 손가락에 끼어서 손가락이 다쳤어요. 그래서 그 또한 1년도 못 채우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은 나는 공장에 다니는 몸은 아니다. 그 뒤부터 공장에는 다닌 기억은 없어요. 회사 다니는 기억은. 그럼 부산에서 몇 살까지 생활하셨나요? 부산에서 그래도 한 20살?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부산 생활 이후에 생활을 한번 이어서 쭉 말씀해 보세요. 부산 생활 이후로 서울에서 잠깐 오빠들하고 좀 큰 오빠하고 잠깐 생활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맏딸이다 보니까 엄마가 딸이 넷이면 큰 딸이 시집을 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집안에 괜찮은 큰 딸이 딱 어울리는 남편감이 이제 부모님 마음에 쏙 드는 남편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에서 있는데 어느 날 전보가 오더라고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니까 빨리 내려와라. 근데 저는 엄마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잘 몰랐었는데 그런 정보를 받고 보니까 엄마가 많이 아픈가? 그리고는 이제 부랴부랴 완도로 내려갔는데 그게 아파서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저를 빨리 내려오게 하는 하나의 부모님의 작전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선을 받고 그러니까 한 달 보름 만에 약혼하고 결혼하고 일사천리로 어린 나이에 22살에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도 낳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부산서 쭉 생활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결혼은 완도선 했지만 이제 남편이 직업이 부산이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 생활을 쭉 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인생에서 가장 그 행복했던 순간을 떠오르시면은 언제일까요? 가장 행복했던 떠오른 거는 그 아이들 보는 거죠. 제가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나? 아들을 낳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은 거는 할머니가 저한테는 한 시할머니인데 신발을 안 신고 뛰어나오더라고요. 아기를 안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니까 병원에서 나와서 그때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 아들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런 아들이 지금은 장성에서 장가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딸을 낳고 그래서 아들, 딸 낳은 게 제 삶에는 가장 행복했던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시절로 20대, 30대로 돌아가라면은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그 20대, 30대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런 그때는 말씀하시나? 좀 많이 힘들었으니까 남편하고 갈등도 있었고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아이들 키우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지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좋아. 이렇게 하고 말하고 싶어요. 그 결혼 생활 하시면서 네. 그 자녀 키우시고 네. 그 과정은 순탄했나요? 애들 키울 때는 남편이 이제 또 생활비를 잘 갖다 주니까 아이들한테도 학원 보내고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명석하진 않더라고요. 명석하지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좀 이렇게 그 음악적으로 이렇게 좀 갖고 있으면 사회에 나가도 그런 취미생활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예능 쪽으로 좀 가르치고 싶어서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스포츠 댄스였어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스포츠 댄스를 가르쳤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학교 앞에 기다렸다가 또 학원으로 데려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들도 너 동생 해보니까 괜찮지 않니? 그래서 또 딸도 아들도 또 그걸 같이 시켜가지고 아들은 그걸로 인해서 용인대 또 보내고 딸은 또 그걸로 인해서 키를 저희 집안이 큰 키가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키가 174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가 가르쳐서 키는 키웠구나. 우리 아들은 또 지방에서 서울 용인대로 보낸 것도 쉬운 건 아닌데 또 그쪽으로 보내는 그런 보람도 있어요. 자녀 키우면서. 어려서 완도에서 생활을 했을 때 어려서 이거 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꿈은 어떤 거였나요? 어려서? 꿈은 저는 뭐 특별하게 뭐 누구는 뭐 연예인이 되고 싶다, 누구는 뭐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 뭐를 되고 싶다 이런 거 있었는데 저도 그 공부 쪽으로는 좀 멀었고 이게 기타 있잖아요. 그 레크레이션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 제가 좀 흥에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근데 아직까지 그 꿈은 이룬 적은 없어요. 기타 배우고 싶었고 그랬는데 그런 꿈은 없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결혼 빨리 해서 그냥 주부로 생활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범하게. 계셨네요. 어려서부터. 네.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거나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우선 도움을 준 기억, 봉사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도움을 받았던 거는 10년 전,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어느 날 그 남편이 준 돈 갖고 이렇게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가 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이. 그 남편이 그 가져다 준 수입도 없어지고 아프고 다쳤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제가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처음에 청주로 제가 왔을 때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그 500에 30만 원짜리 그 원룸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려갔을 때 제가 그 원룸 30만 원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친정 엄마한테 전세 하나 얻을 수 있는 돈을 좀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선뜻 엄마가 2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그렇게 해서 제가 원룸을 2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게 됐어요. 그거를 12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앞으로 예전에 그 살던 그런 아파트로 이사 가기는 진짜 어렵나? 이렇게 겨울 되면은 차이가 눈이 쌓이는 것이 정말 싫더라고요. 저는 따뜻한 데서 살다가 청주로 이사 오니까 적응이 안 된 게 겨울이었어요. 막 눈 많이 오고 막 많이 춥고. 그래서 그때 2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고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에서 있다 보니까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좀 베란다에 곰팡이 피지 않는 그런 집에 살고 싶고 겨울이면 눈이 쌓이지 않는 그런 지하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2천만 원 그 전세에 사는 그 세월이 짧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한 12년 넘도록.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한 분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저한테는 선물 같은 일이었는데 이 보종 속옷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나와 같이 이 일을 함께 하면 1년 만에 집을 산대요. 제가 그 말에 남들은 어쩌면 그 말을 그냥 흘러가는 말로 여겼을 텐데 왠지 그걸 붙잡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잡았어요. 살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조금 여유로운 그런 생활도 하고 싶다. 도와달라. 그런 간절함이 제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됐고 청주에 와서 정말 그분 도움을 지금까지 이제 받아온 거죠. 그래서 속옷을 사업을 지금 10년 차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분한테 이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쩌면 그 전세방에 아직도 2천만 원짜리 전세방에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인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지금도 제가 통장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경 없는 의사에 매달 그 아이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금액이지만 매달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뭐 여기 저희 나라에 보면 모임들이 되게 많잖아요. 봉사할 수 있는 모임. 그런 모임에도 저는 좀 소속이 돼서 여성들이 있는 모임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또 밥 해주는데 대전역에서 밥 해주는데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곳인데 거기 가서 그런 봉사도 하고 또 청주에서는 시니어 모델이라는 이런 그 어떤 협회가 있는데 또 거기에 가서 또 자기 자신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삼지만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봉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도움을 받았던 것 이상으로 지금 봉사하면서 네. 베풀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시니어 모델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지금 현재 그 세라비 5라는 업체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관련해서 그 시니어 그 모델과 그 세라비 5라는 업체하고 연계해서 그 일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시니어 모델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이제 제 이거 일을 이제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제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미용실도 가고 옷가게도 가고 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또 제가 하는 일도 알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느 미용실을 한번 딱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전단지 주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저기 시니어의 모델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저기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하는 일이 속옷이잖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행사가 좀 많아요. 세미나도 있고 또 회사에서 또 창립 기념일 때도 행사가 있고 송년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는 속옷을 저희가 직접 입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가 되게 많거든요. 비록 뭐 나이는 먹었지만 이쁜 20대 그런 젊은 사람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자들이 직접 옷을 입고 이게 선보이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무대에서 좀 많은 쓰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딱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하던 일에서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거기에서 한번 참여해보세요 했을 때도 용기가 없었을 텐데 제가 하는 일이 늘 그래 모델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나이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추억도 쌓고 선물 같은 일을 만드는 그런 그 시니어 유니버스 그런 행사를 한다. 그래서 한번 참여해봐라.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가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너무 좋은 것은 뭐냐면은 다양하더라고요. 거기를 가보니까 한복, 전통 한복도 있고 또 고전 한복도 있고 또 아니면 그 현대 한복도 있고요. 또 다양한 드레스도 입을 경험이 되게 많고 대회에 나가서 뭐 진선미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복 드레스 포토존에서 또 상도 받기도 했고요. 매달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지만 또 후배들이 들어오면은 선배 입장에서 또 나가서 같이 함께 또 대회도 참여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시니어 모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참여해 보시라고 권유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집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던 분이 여기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는 분들도 많고 진짜 24시간 편의점에 지켜있던 어떤 분도 여기 시니어 모델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의 새로운 걸 개발했다. 내 꿈이 이런 꿈이었는데 이런 곳에서 나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 만난 거 보면 야, 다니면서 좋은 사람들 권유한 것도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옷 모델도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그 무대에 서서 한복이나 드레스 입으면서 시니어 모델 하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속상했던 것보다도 아픔은 좀 있어요. 뭐냐면 네, 저희 집안이 조금 이제 암 가족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도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도 유방암, 저는 동생 때문에 예, 저도 이제 검사를 병원에서 하게 하더라고요. 갔더니 이렇게 자매끼리는 검사를 해야 된다 해서 동생이 유방암을 걸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검사를 하게 됐는데 갑상선 암, 이제 유방에도 그래서 저도 이제 수술하게 됐는데 동생이 몇 년 고생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때 제일 가슴이 좀 아팠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도 상처인데 충격인데 또 동생이 가장 나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 먼저 가는 모습을 보고 건강에 대한 소중함도 그때 또 느끼기도 했지만 정말 그렇게 같이 잘 지냈던 그 자매 동생이 먼저 떠나는 그 아픔이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저는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영업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란 거를 생각도 못 해봤어요. 대부분 싫어하거든요. 많은 여성분들이 영업 자체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권유해도 나 이런 거 못해. 나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못해. 나는 내가 사무사지 난 절대 못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 어려운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스스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장하다. 네 안에 이런 작은 거인이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지금은 자녀들한테 너무나도 당당한 멋진 엄마로 제가 스스로 말도 하기도 해요. 멋지십니다. 그 속에 잠재하고 있던 그 어떤 능력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녀에게 그러면 하시고 싶은 얘기. 늘 예전에는 엄마는 그냥 돈도 없고 늘 아픈 엄마 이런 기억으로 애들한테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지금은 애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예전에 엄마하고 지금의 엄마가 너무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일이 있어서 첫 번째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일 속에서 또 제가 성취했던 부분이 컸기 때문에 자신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부끄럽지 않아? 그렇게 모델로 나가면 무대 서고 하는 거를 애들 입장에서는 낯설고 용기가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당당하게 나가는 엄마를 보고 엄마 처음에는 어떻게 나갔어? 부끄럽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런 걸 하나하나 그런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용기 내서 제가 도전했던 부분들이 어쩌면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해보지 않는 일도 해보는 것도 용기고 또 어렵고 힘들다고 자꾸 뒤로 빼면은 결국은 주저앉는 사람으로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두드리면서 나갔던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노후가 아이들도 부모의 노후도 걱정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의 모든 거는 다 엄마가 알아서 한다. 너네들만 그냥 건강하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선배 시민으로서 앞으로 그 시니어 세대에게 아니면 또 후배들에게 이렇게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우리가 100세를 살잖아요. 예전에는 60이면 갔기 때문에 한갑도 지내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한갑 칠순 안 지내잖아요. 그럼 100세를 사는 이 마당에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집에서 눌러 앉아야지. 애나 키우면서 살아야지. 그런 게 시니어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주변에 보면은.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두 번째 인생을 자신들을 위해서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줘요.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여자가 아닌 건 아니고 나이가 먹었다 해서 멋없게 살라는 법은 없거든요. 나이 먹은 만큼을 멋지게 또 사는 인생도 되게 많더라고요. 주변에 알아보면. 그래서 저도 뒤늦게 저를 위해서 투자한 게 있어요. 파크고풀도 배웠고요. 그리고 저기 청대 그 평생교육원에서 그 바른 자세와 그 워킹, 바르게 걷는 그런 모델, 그런 워킹도 배우고, 그런 거를 제가 배우면서 취미 생활도 되고 또 내 건강도 또 거기에 같이 덩달아 또 도전을 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취미 생활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시니어 모델 이런 것들이 되게 사회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당당하게 문 좀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좀 들어왔으면, 그래서 선물 같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 갔으면 그렇게 해서 제가 좀 권유하고 싶긴 해요. 시니어 모델이라는 것이 남자분은 없죠? 있어요. 남자도 있습니까? 남자도 있어요. 근데 그래요? 대부분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분들도 많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제까지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우여곡절 끝에 세라비 5라는 회사에 영입이 돼가지고 임원하시면서 모델 일을 하시고 참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네. 이렇게 고생하고 역경을 딛고 이런 성공적인 직업을 시니어로서 가지고 계신 이 현실에서 자신에게 이게 좀 격려나 위로 이런 칭찬, 그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영상 편지 쓰라면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그동안 잘 견뎌줘서 고맙다. 정말 고생 많았다. 저는 지금은 고생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회사에 임원도 되어 있고 또 경제적인 자유도 그것도 벗어날 수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여기에 새로 도전하신 분들이 또 있으세요. 나이가 있든 작든 그런 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예전에 제가 그 겪었던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삶이라든가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제가 다 몸에 배어 있고 또 알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하나하나 좀 알려주는 그런 제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잘 견뎌왔고 잘 참아왔고 고생 많았다. 이제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남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조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수덕이가 되자. 그렇게 영상을 남기고 싶습니다.